소중한 가족을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때, 이 병원 정말 괜찮다 하고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글쎄요,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대한민국 요양병원의 공식 인증 기준이라는 걸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진짜 좋은 의료 서비스가 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시설이 좋거나 직원들이 친절하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진짜 안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거든요. 바로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칙. 네, 바로 이 시스템이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환자 한 분이 병원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전체 치료 과정을 쭉 따라가 볼 거예요. 환자 안전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입원 평가, 치료 계획, 그리고 일상적인 건강 관리와 환자의 권리까지. 이 5가지 핵심 기준들이 어떻게 우리 환자들을 지켜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어떤 복잡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요, 병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원칙들이죠. 모든 안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환자 확인하고 손 깨끗이 씻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의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주는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첫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약을 드릴 때, 주사를 놓을 때, 심지어 식사를 드릴 때도 이 간단한 3단계 확인 절차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좀 귀찮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이 과정 덕분에 엉뚱한 환자에게 잘못된 약이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핵심적인 장치죠. 손위생, 이것도 그냥 깨끗하게 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곳에서 감염이 퍼지는 걸 막는 건 정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증 기준에서도 이걸 아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갖춰졌다면 이제 환자의 여정,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평가들이 착착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 숫자가 바로 24시간입니다. 환자가 입원하는 순간부터 말 그대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 제한을 둘까요? 그건 바로 환자가 단 하루라도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그냥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인 문제, 간호에 필요한 부분은 물론이고요. 영양 상태는 어떤지, 혹시 넘어질 위험은 없는지 아주 다각도로 환자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촘촘하게 얽혀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결정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환자를 꼼꼼히 파악했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죠. 공식적이고 또 실제로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이요. 이 치료 계획이라는 게 한 반 딱 만들고 서류철에 꽂아두는 그런 문서가 절대 아닙니다. 인증 기준에서는 이걸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환자 상태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고 발전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계획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치료 계획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의사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계속 수정되어야 하고요. 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이 계획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이 계획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는 점. 인증 기준은 바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획도 세웠으니 매일매일 어떻게 치료하고 돌보는가 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단계의 기준들은 주로 우리가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약물, 즉 투약과 관련된 실수는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인증 기준에서는요,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고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아주 촘촘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확인과 균형 시스템인 셈인데요. 혹시라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잠재적인 오류가 환자에게 가기 전에 여러 단계에서 착착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2중, 3중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약을 똑같이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인증 기준에서는요, 일반적인 약하고 예를 들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처럼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정말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약물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위험 약물에 대해서는 보관부터 처방, 투여까지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죠. 안전관리가 물론 약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인증 기준을 보면요, 병원이 그냥 문제가 생기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라고 요구해요. 예를 들어 낙상, 욕창, 그리고 환자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통증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위험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치료 과정에서의 인간적인 요소, 즉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증 기준에 나오는 바로 이 한 문장.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이게 그냥 멋있으라고 적어놓은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의료 행위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정확한 걸 넘어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증 기준은 그냥 막연하게 존중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참여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권리까지 환자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신체 보호대 사용 문제인데요. 인증 기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의료진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니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병원은 그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거겠죠. 이렇게 잘 만들어진 기준들이 그냥 서류 속에 잠자는 규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돌봄 현장에서 진심과 공감으로 살아 숨쉬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고 병원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국 이 기준들은 최소한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 약속을 넘어서는 진짜 가치를 만드는 건 결국 현장의 따뜻한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